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봤죠. 뭐 들어봐야 뭐 들었어요. 학교는.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정개사법. 아직 이제 요번 주 공법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2차 과목은 길을 좀 열어 놓으셔야 돼요. 자, 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좀 암기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했던 거, 우리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책을 읽어 나갈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복습해보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권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권리. 자, 권리죠. 권리가 뭐예요? 우리 미소씨.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라는 것은, 변동의 의미는 뭘까요? 자, 그러면 득실 변경이다 라고 우리가 숙제해두라고 그랬죠. 득실 변경. 자, 득이 뭐예요? 취득, 취득. 자, 취득 변경 소멸이야. 소멸. 그러면 취득은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 선계 취득은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설정 이전적 성계는 특정 성계와 뭐가 있다? 포괄 성계, 변경은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되면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이렇게 잡아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도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까먹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민법은 지난주에 이제 법이죠. 법규범. 그 다음에 사법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뭐라고 써놨죠? 일반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제 실체법의 관계, 요거 한번 잡으라고 그랬어요. 실체법은 뭘 암시해요? 민법. 민법.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무슨 법? 절차법. 그럼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실체와 절차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있다고. 그럼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을 따져주는 것. 절차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 미소 씨가 읽어봐요.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 의무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자,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고 그랬죠? 실질 변경이죠. 그럼 법률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렇게. 자, 실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 절차 관계야. 민법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걸 따져줄 필요가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집을 이렇게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B한테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이게 절차 관계야. 아니, 실체 관계죠. 근데 그러면 A가 B한테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간다고. 그러면 A 당신들이 요 등기소에 가는 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 절차 관계. 그래서 등기법은 절차 관계, 민법은 실체 관계를 따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민법이 뭐예요? 우리 미소 씨. 자, 그러면 봐봐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민법은 뭐 여기 나왔죠. 민법은 사인들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게 없죠. 그럼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법률 관계야. 법률 관계. 그럼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걸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권리변동의 의미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지난주에 복습을 하라고 좀 부탁드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 미소 씨 한번 읽어봐요. 이러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이며 법률 관계의 변동은 결국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 그러면 권리 의무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법률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숙제를 좀 암기를 해오라고 그랬죠.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권리 변동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권리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다시 한번 읽어봐요. 원시 취득이란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원시 취득이야. 취득은 그럼 몇 개로 나눠져?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승계 취득은 우리 쌍경님이 승계 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승계 취득은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소씨. 자, 주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전적 승계와 관련해서 쌍경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전적 승계, 두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쌍경님이 계속 2번 특정 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올해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니까 요 부분, 요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은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은 원시 취득이다. 어때? X.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무슨 승계예요? 승계 취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설정적 승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 일부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이 이에 해당된다. 자, 이 부분이 올해 뭐예요? 36회 때 2.5점짜리죠.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올해 단답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복습을 했나 봅시다. 설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그러면 지상권을 읽어봐요.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쓰지, 지상권을 이전한다고 쓰지는 않거든.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할 때 설정이라고 쓰는 거거든. 유치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유치권을 설정한다. 그죠? 유치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못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이 설정이라는 것은 타인 물건이야. 타인 물건. 타 물건에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유치권은 자기 물건에 유치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물건에? 자기 물건에. 자기 물건에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물건에? 타인 물건에.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이 어떤 거예요? 지상 토지의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야. 내가 토지를 빌려서 토지에 수목을 심겠다. 토지에 심겠다. 그러면 나가면 광고탑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시면 옥상에 광고탑이 있죠. 그게 일종의 지상권이야,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에 그러면 지방에 가면 이마트 있죠. 이마트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토지 주인한테 뭘 설정한 거죠? 지상권을 설정한 거지. 내가 토지를 빌려서 이마트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이해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그래?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해 권리를 토지의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야. 내가 토지를 빌렸어요. 뭘 심을 수 있어요? 쌍경이. 나무 심을 수 있잖아. 토지에 뭘 심을 수 있어? 건축물을 심을 수 있잖아. 토지에 뭘 심을 수 있죠? 공작물을 심을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해 줄 때. 그럼 자기 물건, 타인 물건. 타인 물건. 그렇죠.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과 관련돼서 요 권리의 변경 그러면 권리의 변경은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봐봐요. 권리의 변경은 자, 특히 이건 뭐예요? 요 차차 따서 뭐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주, 내, 자. 그렇죠. 주체의 변경. 주체가 변경되는 것. 그러면 질적 변경과 뭐가 있죠? 양적 변경. 여기에서 양적 변경이 제일 중요하고. 물상대예요. 물상대에 왔어요? 물상대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멸실, 훼손, 공용, 징수에만 발생해. 자, 멸실했어요. 그러면 훼손했어요. 공용, 징수 되죠. 그러면 법물에 하재 보험을 드러났어. 뭐가 튀어나와요?
보험금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금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물상대인은 질적 변경으로서 어디에서만 멸실, 훼손, 공용 징수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작용의 변경 그러면 임차권은 요거 부분이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임차권이 등기하면 채권이 뭐 되죠? 물권화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상대의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서 내가 아직 칠판에 대해서 습성을 모르잖아. 저는 제 거니까 제가 뭐 어디가 픽셀이 깨졌고 대강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해요? 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변경금은 주,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 두시고. 자, 권리 소멸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무슨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래서 이거 그러면 득실 변경. 득 뭐예요? 취득. 취득은 두 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두 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여기 나와 있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우리 여기 요걸 잡아야 돼요. 읽어보세요. 자, 미소씨 법률 사실 읽어봐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야. 그러면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라고 그러죠.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뭐가 형성이 돼요? 계약이 성사되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갑은 어라 이전 등기해주고 잔금을 치르질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걸 두 자로 번지면 원인, 요거 결과 그렇죠. 그럼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법률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첫 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하고 두 번째 배울 때는 어때? 길이 좀 열리죠. 그러니까 중간에도 두 개죠. 그렇지. 어떤 거예요? 중간에 뭐 동백선 두 개. 아, 요거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써놨을 거예요. 행위, 법률 규정. 법률 요건이 법률 요건은 중요한 두 가지 태양이 있어. 법률 행위와 법률 요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 행위란 그러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법률 요건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쌍기형님이 가로 1번 한번 읽어봐줘. 복습한다는 셈 치고 책을 어떻게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읽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며 그럼 여기에서 중심키는 뭘까요? 법률 법률 요건이 키워드죠. 그러면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야. 계속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자, 결과가 바로 뭐예요? 요 결과가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야. 그러면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법률용어로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가로 2번 계속 읽어보실래요? 즉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을이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효과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후자가 법률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 구조는 우리가 숙지해놔야 돼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자, 그러면 이제 그만 가로 3번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봐 줄래요?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도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법률 사실 펼쳐봐요. 법률 사실. 뒷장에.
자, 법률 사실부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법률 사실이 의외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당한시해요. 우리는 어디부터 나가냐? 103조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돼야 돼, 기초라는 게. 그러면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그러면 법률 사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점점 찍고 한번 써봐요. 조금 전에 개념을 잡았으니까. 법률 사실이 뭐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죠? 써봐야 돼, 자기가. 우리 여기 학원 시스템 체계는 뭐예요? 짧게 굵게 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스스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해주는 거야. 처음에 배울 때하고 두 번째 배울 때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법률 사실은 여기 뭐가 있어요? 용태와 뭐예요? 사건. 용태라는 것은 사람이 인식작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써봐요. 점점 찍고 출생이라고 써봐요. 요 옆에 출생. 자, 출생. 그 다음에 사망을 적어봐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아니죠.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은 일종의 대사건이라는 거야.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률 사실은 사람의 의식이 포함되면 용태라고 그래. 용어로. 그러면 사람의 인식작용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다 잘 안 외워지니까 요거 읽어봐요. 용사. 용사라고 우리가 숙제 놓고. 그러면 사람이 제가 행동을 애부적으로 표출을 했어. 그러면 애부적으로 표출을 했다. 그러면 여기 애자 동그라미.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애자. 여기 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러면 애부적 용태로 돼서 적법행위가 있어. 적법행위. 그러면 적법행위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이법행위가 있어. 근데 우리 민법은 이법행위 여기에다 점 찍고 두 개 받아쓰기를 해봐요. 여기 옆에. 자, 두 개. 자,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그 다음 두 번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 우리 민법에서 이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그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법행위는 두 개를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기를 한번 해봐요. 참고용으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한번 차이점. 우리 장님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배상. 배상은 네. 적법. 이법. 자, 이법 손해. 이법 손해, 섭손해 써요. 보상은 적법 손해. 우리가 고3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그럼 배상이라는 것은 이법행위에 대해서 손해,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럼 이법행위가 바로 뭐예요? 이법 여기에다 줄 쳐놓고 고의가실이라고 써요. 고의가실. 이소씨, 그러면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적법. 그럼 손실배상법은 없어. 손실보상법이라는 거지. 우리 민법에서 이법행위라는 것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두 개밖에 없어. 아까 읽어봐요. 채무불이행 책임과 뭐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적법행위는 뭐예요? 말을 하잖아. 의사표시 줄 쳐놓고. 의사표시. 이제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라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법률 사실이에요. 요거 봐봐요. 요거. 법률 사실이에요.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법률 사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았죠. 저 준법률행위는 특히 표현행위가 자주 출제돼. 별표 하나 해놓고. 자, 표현행위와 관련돼서는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어사의 통지하고 간념의 통지가 있어. 그러면 어사의 통지라는 것은 그 옆에다 써요. 최고와 거절. 각종의 최고, 거절. 최고와 거절은 어사 통지야. 그러면 간념의 통지는 뭐라는 거예요? 자, 통지하고 승인이라고 써놔요. 통지하고 승인. 통지와 승인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념의 통지야.
그래서 어사의 총재와 관념의 총재는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구조를 잡아둬야 돼. 그러면 요 감정의 표시하고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는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부적 형태로 가요. 관념적 형태, 요 옆에다 선의, 악이 선하라고. 선의, 악이. 선의 악이 예. 그러면 선의는 어떻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렇죠. 처음에 우리 1학년 때 저보다 훨 낫네요. 저 1학년 때 들어갈 때 선의 착한 사람, 악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자, 악이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차적 형태 옆에다 써요. 자, 소유의 의사라고 써요. 소유의 의사. 자, 소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자주점리가 돼. 소유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리가 돼. 그러면 세입자는 그럼 미소씨, 미소씨 세입자예요. 소유 의사 있어 없어? 세입자는 소유 의사가 없죠. 그럼 그걸 타주점리라고 그러는 거야. 타주점리. 소유 의사가 있다면 자주점리라고 그래요. 타주점리. 그러면 소유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리.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은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주점리게 되죠. 그러면 세입자는 어때요? 세입자는 그러면 직접점이야, 간접점이야? 주인은 간접점이자죠. 세입자는 직접점이었잖아. 그러면 직접점리자는 자주점리자다. 어때? X. 세입자는 타주점리자가 되는 거죠.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그럼 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인은 직접 점유하지 않죠. 주인을 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 세입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세입자는 직접 점유자죠. 그럼 간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OX, X. 간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 소유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시험에 여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요 부분하고 이법행위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자기가 읽어 나가야 돼. 자, 그럼 목소리 좋으신 미소 씨가 한번 쫙쫙 읽어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법률 요건을. 자, 그 책 보고 읽으면 돼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다. 자, 밑줄 쭉 빼놔야 돼. 밑줄 쫙. 법률 사실의 개념이 나오네. 그러면 계속. 법률 요건은 보통 다수의 법률 사실로 성립하나 한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 사실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초하는 용태와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누어지며. 자, 잠깐요. 그러면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것, 사건은 의식작용이 없는 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계속요.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누어진다. 오케이, 계속요. 용태 1.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출된 것을 말한다. 계속요. 1. 적법행위 기억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법률 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법률행위란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사표시가 필요하죠. 원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사 말하는 거. 그렇죠. 어사. 내 뜻이 어떻다 이걸 네, 이야기하는 예. 그러면 상경님이 이제 앞으로 뭐예요? 자식을 교육시킬 때 말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법을 배운 사람은 어사표시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제. 단어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준법률행위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쌍경님이 한번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라. 책이 있으니까 책으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와의 차이점은 그 효과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자,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비표현행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요거 잘 잡아놔야 돼. 별표 하나 놓고. 자, 어사는 어때요, 민서 씨? 신랑감으로 최고의 아니에요? 신랑감으로 최고죠. 근데 거절해. 왜 거절할까요?
사이코가 많다라는 겁니다. 의사. 의사는 신랑감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놔요. 최고 거절한다. 최고지만 거절한다. 이게 나중에 헷갈려. 그러면 간염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 승인, 간통 승인해다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자주 빈출 지문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마 어자의 통지, 간염의 통지. 요거는 이제 쌍기 형님이 한번 읽어봐 줄래? 의사의 통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고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쌍기 형님. 최고를 독촉이라고 그래. 독촉. 아마 저는 독촉. 근데 법률 용어를 뭐라고 그래? 최고라고 그러는 거야. 최고. 그러니까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뭐라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염의 통지. 상대방에게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려서 법률이 규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 각종 통지와 승인. 자, 간통 승인해다오. 이렇게. 간통죄 지금 없어져서 있어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발음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간통 승인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시험장 문제 풀면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제 감정의 표시, 그러면 미소 씨가 읽어봐요. 네, 감정의 표시. 행위자의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봐봐요.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뭐다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수가 됐어. 근데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아들이 나를 살해하라고 했네.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쌍기현님.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없어요.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용서해지 마. 그러면 상속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용서. 이거는 뭐가 표시돼? 감정의 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 나중에 친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 정도 포인트를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 이게 가끔가다 이제 한 지문 나오는데 요거 순수 사실행위 읽어보실래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울 때 이제 요거 외워도 매주 가공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암기 코드가 매주 가공 순수 사실행위야. 혼합 사실행위는 그러면 자 한번 읽어봐 줄래요, 미소 씨? 혼합 사실 행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요 첫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변사부, 자 여기 읽어봐요. 선물 요렇게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변사부 선물 요렇게 해서 자,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요거는 뭐예요? 혼합 사실행위다. 요거는 거진 출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지문에 등장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쌍형이? 아니요, 변제. 변제는 법률 사실이야. 대물 변제하고 달라요. 요 변제를 잘 잡아놔야 돼. 변제. 요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네, 그렇죠. 내가 돈을 갚아주는 사실은 그건 법률 사실이라고. 내가 갚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대물 변제하고 변제는 달라. 좀 이따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는 우리 이제 빨래를 널어놨어요. 바람이 날려서 비가 오면 옆집에 빨래를 널어놨어. 그러면 모피코 아주 비싼 거야.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젖어요, 안 젖어요? 젖어요. 그러면 내가 집 담을 넘어가서 모피를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 그럼 나중에 뭐예요? 지금 옆집 수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에 대해서 비용을 사무관리를 해준 거잖아. 출타 중이라서. 그럼 모피를 제가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보관한 업무에 대해서 요걸 받을 수 있어. 뭘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일종의 사무관리는. 그 단독집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사무관리는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별로 시험 범위는 아니야.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근데 요 변제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니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면 미소 씨 읽어봐요. 2. 내부적 용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위법 행위. 법률이 가치 없는 것을 평가하여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자, 줄 쳐놔요. 뭐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책임. 자, 채무불이행 책임 요거 줄 쳐놓고, 자, 요거의 옆에다가 요걸 써놔요. 밑에다 390조라고 써요. 390조. 우리 민법 390조에 규정을 해놔서. 자, 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라고 써요. 750조.
그래서 390조하고 750조의 관계.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이법행위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점 뭐예요? 둘 다. 뭘 요건으로 하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법. 뭘 요건으로 해? 고의가실. 그렇죠. 고의가실.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 아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논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내부적 형태, 그러면, 자, 우리 이소씨, 이제, 내부적 형태. 두 가지가 있죠. 내부적 형태, 내부적 의사 또는 관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나 법이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념적 형태. 자, 여기에다 줄잖아요. 그래서 선의악의. 선의 악의. 어사적 형태는 소유의 여사. 요 나머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 사무 관리에서 본인의 의사,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특히 이제 의사 형태와 관련돼서는 의사, 소유의사. 소유의사가 있다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유예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야.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 자, 그러면 미소씨가 사건 마무리해요. 사건,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부당이득, 혼동과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요거 혼동이야. 혼동. 혼동이 뭐예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봐봐요. 제가 세입자예요. 쌍형님 집을 샀어. 그러면 썼으면 전세금 1억이에요. 쌍형님이 집이 5억이야. 그러면 1억을 빼고 몇 억 주면 돼? 4억을 주면 되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세입자인데 쌍형님 집을 샀어. 소유권과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어. 그럼 전세권이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 혼동이라 그래. 그게 혼동이야. 우리 안고 산다는 것. 한마디로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이제 바로 혼동이 되는 겁니다. 혼동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가 딱 갖춰졌네요. 자, 그러면 법률 사실,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봐봐요. 뭐가 있죠? 법률행위 찾았죠.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다 이제 써봐요.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야.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 되죠. 그럼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법률 요건이 돼요. 지금은 요번 주하고 지난 주하고 요번 주 한 것은 좀 암기가 돼야 돼. 기초가 튼실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1번에 줄을 닦아놔요. 바로 사적 자체의 실현 수단이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어사표시. 그럼 법률행위와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1번을 한번 읽어봐요. 미소씨. 사적 자체 가로 2번. 가로 2번에 1번.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요게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틀려요.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사 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계속 읽어봐요. 또한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 사실이다. 즉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 자, 쌍경님이 동그라미 3번 읽어봐요. 책을 읽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혼자서. 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 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가 의사 표시 이외의 다른 요소, 즉 간청의 행위 또는 사실 등을 구성 요소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법률행위는 어사 표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알파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어사 표시다. 이러면 틀려요. 법률행위 니꼴 어사 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각종이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그러면 가로 3번에 이제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에 배웠죠.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라는 뜻이야. 그럼 준법률행위와 구별, 그래서 1번, 그럼 미소씨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란 사람의 행위 중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럼 준법률행위 개념은 우리가 잡아줘야 돼.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럼 봐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죠. 법률행위 아닌 게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준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법률적 행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기 2번과 관련돼서 2번, 3번이 있고 3번, 특히 요 4번에 대해서 동그라미 4번 우리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 동그라미 4번 다음 페이지 다만은 원칙이 예외. 그러면 우리 자 쌍경님이 한번 읽어봐요.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준법률행위에도 대리가 적용되며 도달주의도 적용된다.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각종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대리 파트에서 유추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법률행위가 대리 파트에 가면 대리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항상 책을 읽어 다만 이걸 다 표시하라고. 다만은 원칙이야 예야 예외. 그러니까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나온 것은 짧게 굵게 치는 거야. 혼자 문제 풀어보고 포인트만 잡아주면 혼자 읽어야 돼. 그러면 쌍경님 같은 경우는 어때? 난독증이 있어. 이제 우리가 책을 워낙 안 읽어봤기 때문에 글씨가 띄어서 버린다고. 그러니까 왜 쌍경님이 졸릴까요? 이서씨 왜 졸릴 것 같아요? 환기가 안 됐. 아니야. 귀가 안 열려서 그래. 지금 재미가 없어서 그래. 재밌으면 졸지도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핑계야. 핑계라는 겁니다. 귀가 안 열리니까 졸리는 거야. 귀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눈은 구멍이 몇 개예요? 눈구멍 몇 개예요? 2개죠. 많이 보라고. 귀는 많이 들으라고. 2번 하나죠. 그래서 자 말은 하나야. 적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뚫었는데 2개월. 귀 뚫었는데 2개월. 입 여는데 2개월. 그래서 우리 최소한 6개월은 해줘야 돼. 6개월은 해줘야 이제 귀도 뚫리고 눈도 뚫리고 입도 뚫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저 법률행위 있잖아요. 저걸 너무 의사 표시 풀어서 알바라는데 네. 쉽게 풀어서 저희 법률행위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까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잖아. 의사 표시는 뭔데요? 의사표시 말하잖아. 법률행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지금 청약을 하잖아. 청약이 의사표시잖아. 성락이 무슨 표시예요? 네? 성락이 무슨 표시예요? 의사표시잖아. 청약과 성락은 바로 법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 그럼 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법률행위는 그러면 법률 규정은 뭐예요? 의사표시 이해일 것. 자 상속은 뭐예요? 의사표시 있어 없어? 뭐라고요? 상속. 상속. 예. 상속은 봐봐요. 상속은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 되는 거야. 자 수용은 국가가 수용을 하죠. 의사표시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용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것은 말이라는 거야. 그럼 의사표시가 하나 더 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청약과 승낙은 2개의 의사표시죠. 즉 계약이 성사가 돼요. 2개 이상이면 뭐가 돼요? 합동행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해.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 이해의 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2가지 모습이 있어. 하나는 법률행위가 있고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이제 요 페이지를 찾아봐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해. 제3절 찾아봐요. 요거. 법률행위 요건이 있죠. 자, 법률행위는 그러면 아까 쌍경님이 법률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런데 의사표시가 없는 걸 뭐라 그래? 법률 규정. 상속은 법률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자, 정현은 그러면 의사표시 있어 없어요? 쌍현. 없습니다. 정현은 의사표시야. 나 미소 씨한테 나 재산 정의한다.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현은 뭐에 계약이 되는 거야?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란 무슨 표시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러면 상속은 언제? 상속은 그러면 계약이 아니에요. 쌍정이. 계약이 있을 건데. 뭐 상속은 죽으면 무슨 죽은 자하고 저하고 어떻게 계약합니까?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죽음은 발생하는 게 상속이야. 정유는 죽기 전에 하는 게 정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쌍형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하고 뭐예요? 상속을 해서 계약을 해요? 유언하죠, 유언을. 유언하고는 다르잖아. 그거는 상속의 의미를 물어봤잖아. 상속. 그렇죠? 유언은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언은 내가 뭐예요? 미소 씨한테 유언할 수 있잖아. 그럼 단독행위라는 거야. 그렇죠? 단독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일단 잡고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요건 그러면 쌍형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법률 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거 줄잖아요. 성립 요건과 뭐예요? 이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자, 성립 요건은 여기 앞에 성립 요건 일반적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법률행위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일반적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생략을 해서 그냥 일반적 성립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 그러면 요거 줄잖아요. 일반하면 모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민소 씨하고 저한테 계약을 했어요.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뭐하기로 해서 매매, 목적이야. 청약과 성략을 무슨 표시예요? 의사표시야.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개를 거는 요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춰야 돼. 자,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보통 이렇게 외운다고. 당, 목, 의. 그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모르면 앞으로 민법을 치고 나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자, 미소 씨 한번 읽어봐요. 모든 법률 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세 가지로 드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 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외부에 표시해야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당, 목, 의.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성립 요건. 자, 특별 동그라미. 요 특별 뒤에 뭐라고 생략이 됐을까요? 법률행위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은 요거 줄잖아요. 계계. 자, 혼인할 사람만 신고하겠죠? 예, 그래서 읽어봐요. 짱기형님 읽어봐요. 계계의 법률 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용물 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자, 물건의 인도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해서 혼인에 있어서 뭐예요? 신고, 그 다음에 이혼에 있어서 방식, 그렇죠? 자, 이혼하려면 방식을 갖춰야 돼. 그럼 이혼한 사람만 요건을 갖추면 돼요. 자, 혼인할 사람만 신고하면 되겠죠? 혼인 신고를 안 해서 뭐가 될까요? 사실혼 배우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다? 알파가 있다. 그 알파가 대표적인 게 이 물건의 인도, 신고, 이혼에 있어서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가 아니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지만 그렇다고 법률행위가 곧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어? 알파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특히 요 세 개를 우리가 숙제해 놓고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써놔요.
자, 요물계약 반대말은 낙성계약이에요. 자, 써놔요. 요물 반대말은 낙성계약이에요. 낙성. 성, 낙성. 성, 소리성, 이를 성자. 성형님은 뭐 한자 세대니까 우리랑 같은 세대니까요. 낙성에서 낙자가 뭐예요? 성낙할 낙자죠. 그렇죠? 요거는 합의만 있으면 돼. 합의만 있으면 계약의 성사가 되는 거고, 요물계약은 읽어봐요. 합의 플러스 물건을 요하는 것. 그래서 요물계약이 돼. 요물계약이 돼. 근데 요물계약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럼 미서씨, 뭐, 엊그제 현상광고 해서 상 받았다며? 네? 상 받았다며? 아, 얼마 전에요? 예, 그게 현상광고야. 자기가 시를 쓰고 싶으면 뭐라는 거예요? 시를 현상광고 출품을 해야 돼. 그러면 상표와 뭐예요? 돈을 좀 받죠. 그게 현상광고야. 그러면 현상광고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자, 합의 플러스 뭐가 필요해?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작품을 출품해야 돼. 그게 바로 작품 출품. 무슨 계약이? 요물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적어놔요.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니까. 현대계보. 앞으로 현대계보라고 숙지를 합니다. 자, 현대계보. 자, 우리가 사행시를 한번 적어보자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 계약. 보증권 계약. 자, 현상광고. 현상광고, 또 대물변제.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자, 계약권 계약. 계약권 계약은 계약이 성사되려면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 보증권 계약, 요물 계약이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현대계보. 자, 그러면 미소씨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권 계약. 이걸 바로 뭐예요? 바로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상 시험범위안에서는 요거 현대계보 자주 출제돼요. 쌍형님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물 계약은 특별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성립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걸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 아까.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여기 자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일반적 법률행위 효력 요건. 일반이야. 일반. 그렇죠. 그러면 1번 읽어봐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2번. 법률 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거 읽어봐요. 요거 동그라미 잘 안 외워지니까 적사. 요거 사회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 반사의 질서, 사회적 타당성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3번은 의사 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바로 사기 강박이야. 밑에다 줄 쳐놔요. 자, 그러면 보충학습과 관련돼서 그러면 당사자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쌍경이 권리 능력 읽어보실래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는다. 즉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 사람은 출생하면 권리 능력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사 능력. 1. 사리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어사 능력이라는 것은 말할 능력이야. 계속 읽어보세요.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리 행위 등을 해도 그것이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무효이다. 2번. 이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출처나요. 권리 능력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자, 요거죠.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행위 능력은 이제 보면 자, 미소씨 한번 읽어봐요. 행위 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여기 이제 여기가 법률 행위 능력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야. 행위 능력을 못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러거든. 근데 행위 무능력자라고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요 옆에다 써요. 제한 능력자라고 쓰거든. 제한 능력자. 그래서 여기에다 줄잖아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여기에다 줄잖아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세 분이 계셔.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몇 세예요, 상경이? 19세 미만. 자, 피한정 후견인. 자, 봐봐요. 제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해. 이걸 뭐라고 그래? 피한정 후견이래요. 연구 아시죠? 연구 바보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미소 씨가 한번 읽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피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여기 줄잖아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자, 3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렬된 자, 지속적으로 결렬된 자. 차이가 나타나죠. 영어는 이제 한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 연구는 계속 그냥 가는 거, 침 질질 흘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행위 능력을 뭐라 그래?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고, 특히 1번, 2번, 3번과 관련돼서 제한 능력자. 이건 무슨 취소 사유가 되죠? 절대적 취소.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여기까지 해야. 자, 그러면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읽어볼래요? 개개의 법률 행위에 특유한 유효 요건으로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요거. 뭐라고 그랬어? 개개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죠. 그래서 요 5개는 반드시 숙제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줄잖아요. 읽어요. 개개의 법률 행위에 특유한 유효 요건으로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요거 1이라고 써요. 대리 행위,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2라고 쓰고요.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 2. 3번.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4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자,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요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 돼. 그럼 유언을 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때? 사망해야죠. 그렇죠? 대리권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일반적 승인 요건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걸 잡아야 돼요.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게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일체 효력이 나타나. 사기 강박이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특별 승인 요건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또 하나는 이혼에 있어서 방식. 이혼 방식이 5개가 있거든. 이혼의 방식. 그러면 특별 승인 요건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 그래서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요거 5개를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허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이거는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 딱 그게 잡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일반적 승인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승인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걸 해오지 않으면 이제 민법을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정도 의미를 잡고. 잠깐 설명 좀 해주는데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 존재적이 무슨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다면 유권 대리가 돼.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존재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대리 파트는 대리 개개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 대리권이 없으면 뭐예요?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있을 유자 써서.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쫙 잡아놔서
이걸 좀 숙지를 해줘야 돼. 이걸 모르면 이제 앞으로 민법에 손을 못 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는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